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어제 나온 놀라운 결과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부동산 시장 장기 전망과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7%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전월에 2.9%인데 그거보다 0.2%포인트 낮아졌고요. 시장 전망치 2.8%보다도 더 낮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가 물가예요. 그래서 물가 지표 발표될 때마다 저희가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죠. 5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참고로 근원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지수입니다. 식료품과 에너지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을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을 보기 위한 물가 품목인데 얘가 2.2%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 둔화가 되고 있어요. 작년 10월 달에 3.1% 상승률이었거든요. 현재 2.2%까지 상승폭이 대폭 줄어든 거죠. 한국은행 근원물가 전망은 2024년 상반기에 2.4%, 2024년 하반기에 2.1%인데 5월 달에 벌써 2.2%가 달성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근원물가만 보면 한국은행의 전망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대한민국 근원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나타내는 근원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동안 대한민국을 괴롭힌 물가 불안 사태가 오래 지속되진 않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근원물가 상승률은 수요층 인플레이션 압력을 판단하는 지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나 대한민국 수요가 좀 부족하구나, 한마디로 내수 시장 위축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창환 총재도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수출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는 거, 이런 것도 통화정책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작년까지는 이제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 중요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헤드라인 물가,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창용 총재의 4월 발언 볼게요. 근원물가는 예측대로 둔화되나 갑자기 2개월 정도 농산물 유가가 올라가서 헤드라인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물가 예측 불확실성이 커졌다. 이게 헤드라인이 올라가면 뭐가 문제가 된다?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고 합니다. 실제 대한민국의 기대 인플레이션 3.2%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창용 총재가 이제 금리 인하 조건을 바꿨죠. 원래는 근원물가 중심으로 보겠다고 하다가 헤드라인 물가,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에서 2.4%까지 내려가야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지난달에 2.9에서 2.3이면 좀 멀어 보였는데 단숨에 2.7%가 됐기 때문에 이거 얼마 안 남은 것처럼 느껴지네. 게다가 이 헤드라인 CPI마저도 낮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같이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한국 헤드라인 물가가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석유로 제품 가격 상승에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석유로 제품 가격을 비교해야 되는데 1년 전 때는 휘발유 가격이 1,500원대였거든요. 현재는 1,600원대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신선식품 가격 상승입니다. 이게 가장 크죠. 지금 물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에 신선식품군만 따로 분류를 해봤더니 무려 전년 동월 대비 17.3% 올랐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선식품은요, 강수량하고 밀접하게 영향을 있다고 해요. 일조량보다도 강수량, 비가 과하게 많이 왔을 경우에는 이제 농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KDI 연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WTI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에 73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4월달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확대됐을 때 86불까지 올라갔고 얘가 100불이 넘을 거란 전망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73불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는 국제유가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를 했죠. 오죽하면은 주요국의 피벗, 미국이나 유럽 등의 금리 인하보다도 국제유가가 대한민국 금리 인하의 더 큰 전제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합의를 내년까지 연장했는데 왜 국제유가는 4개월 만에 최저치,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질까요? 바로 합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펙 플러스는요, 주요 산유국 8개 국가의 자발적 감산을 220만 배럴 규모로 하고 있거든요. 9월부터 1년간 축소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게다가 아랍에미리트는 내년부터 60만 배럴 증산까지 허용하기로 했다는 거죠. 지금 각국의 경기 침체로 수요 감소가 우려가 되고 있고, 여름이라서 이제 석유 수요도 감소할 것 같은데, 공급에서 증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신선식품 가격 상승률 역시 하반기 때 계속해서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단은 올해 작황이 좋을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겠죠. 만약에 올해 작황이 좋아서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전년 동월 대비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 작황이 안 좋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기후변화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올해도 안 좋을 가능성. 근데 물가라는 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 비교하는 거잖아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작년 10월부터 뭐 이제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올라갔는데, 이 오른 거에서 추가로 올라가야 이제 플러스가 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신선식품 가격 역시도 하반기부터는 물가 상승 요인보다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5월 물가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의 전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기사 볼게요. 치솟던 국제유가, 과일값도 진정세, 금리 인하 시간표 빨라지나? 아마 물가 지표를 세부적으로 봤으면 금리 인하 가능성과 매칭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사도 볼게요. 4월, 5월 물가 하향 안정세, 한국은행 연내 2차례 인하 전망. 원래 한 차례 인하를 전망했던 전문가들이 대다수를 이뤘다가 이번 물가 지표를 보면서 2차례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일단은 물가 상승률 둔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더러, 두 번째, 내수 침체가 확인이 됐기 때문이죠. 저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물가 지표가 더 확인이 되면 2천만 원 총재가 무엇인가 깜빡이를 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 유가라는 거, 그리고 농축수산물 가격이라는 건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추세만 보면, 나와 있는 지표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선착순 부동산 상담을 시작합니다. 매주 8분을 모시고요. 내 집 마련과 투자, 청약, 자산 리밸런싱의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은요,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이 마감되면 댓글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